자, 안녕하세요. 간호학에서의 메타 분석으로 논문 쓰기 A부터 Z까지 어쩔 메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메타 분석하기의 시작입니다. CMA로 하는 방법 맛보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신 적이 있죠? 결과 합성의 일반적인 단계라고 해서 제3기 합성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연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나오는 합성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3기 합성기입니다. 합성기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 오늘 CMA로 메타 분석하는 방법 살짝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 분석은 모든 연구 또는 일부 연구의 수치적 결과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고려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실험 중재의 효과를 합성하여 전체 통계량을 산출하는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SR까지 끝났는데 데이터들이 합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이 연구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뷰한 연구의 값들 중에서 합성할 수 있는 값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치적 결과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메타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스트는 아니다. 메타 분석의 장점은 검정력과 정밀도를 향상시키고요.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지 않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반된 연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논쟁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기도 하죠.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타 분석의 원리 볼게요. 개별 연구의 요약 추정치, 즉 summary estimate를 계산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가중치라는 것은 어떤 연구가 같은 평균값이 나왔어요. mean difference의 차이가 나오고 T값이 나오고 P값이 나왔습니다. 개별 연구를 했을 때는 T값의 차이가 유의하냐 아니냐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값들을 합칠 때는 모든 연구가 동일하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주게 되는데 가중치를 주는 방법은 샘플 수가 많은 연구인 경우에 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 각 평균값에다가 그것이 합쳐져야 되겠죠. 원래 평균값보다 가중을 더 받은 연구, 덜 받은 연구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계산해서 통합 요약, 통계량이라는 것이 산출되게 될 것입니다. 통합된 치료 효과 크기다 라고 해서 풀드 트리트먼트 이펙트 에스티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값들은 이렇게 웨이트가 가중치인 거고 그 평가된 값, 요약 추정치죠. 거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주어진 웨이트를 곱하게 되고요. 곱한 값에다가 가중치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 값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메타 분석에 대한 역분산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떻게 가중치가 그렇게 됐지? 라고 했을 때 메타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표본의 수가 샘플 수가 적을수록 분산값은 큽니다. 그리고 표본의 수가 클수록 분산값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분산으로 해서 각각의 에버리지에다가 곱하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중치가 되는 거죠. 샘플 수가 크면 가중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역분산 접근법이 가장 잘 먹히는 스터디 연구들을 보면요. 표본 수는 비교적 큰데 메타 분석에 포함되는 연구 수가 많지 않다. 라고 할 때 이 역분산 접근법이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ixed Effect Method라고 해서 고정 효과법이라고 하고요. 모든 효과 크기가 동일한 중재 효과로 생각될 때 예를 들면요. 약물 예를 들게요. 어떤 신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신약을 투여하고 구약을 컨트롤 그룹에 투여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중재 자체가 약이에요.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동일한 중재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이 더 효과가 있냐, 구약이 더 이펙트가 있냐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픽스드 이펙트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사이코라는 인터벤션을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뮤직 테라피를 준다고 해볼까요? 뮤직 테라피를 준다고 하면 동일한 인터벤션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악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음악을 몇 분간 줬는지, 데일리로 줬는지, 에브리 아들데이로 줬는지, 위클리하게 줬는지, 모든 중재들이 베리어블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픽스드 이펙트가 어울리지 않겠죠. 왜냐면 동일한 중재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직 테라피잖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뮤직 테라피를 준 것 자체가 동일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동질성을 평가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보시고 결과치를 보시고 이 연구들의 중재는 동일하다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픽스드 이펙트를 쓰시면 되고요. 그 값이 이질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음에 소개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동질한 연구의 효과를 합칠 때 유용하겠죠. 중재 효과의 참 값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치료 효과 값의 차이는 표본 추출의 오차 때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질한 중재를 준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은 고정 효과 모형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들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통합된 연구들의 연구 집단 중재법이 동질하다고 판단될 때, 메타 분석의 목적이 하나의 진실된 효과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경우일 때, 예를 들면 신약에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볼 때인 거죠. 메타 분석의 통합된 연구들의 수가 적은 경우에, 그러면 동질할 경우들이 더 많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픽스 이펙트 모델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랜덤 이펙트 메소드입니다. 별량 효과법이라고 해서요.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연구, 서로 다른 중재 효과가 일 것이다 라고 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실한 연구들의 효과를 합칠 때 유용합니다. 즉 중재 효과의 참 값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법의 효과는 평균 참값으로 본다는 거예요. 에버리지로 본다는 거예요. 평균 참값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값이 요 정도에 있는 것들은 추류야 라고 본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는 메타 분석 방법이 별량 효과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CMA라는 사이트고요. Comprehensive Meta-Analysis라는 메타 분석을 위한 메타 분석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따라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Resource for Meta-Analysis, CMA 소프트웨어, Pricing, Download, Support Company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프리 트라이얼이 있어요. 무료로 10일간 사용하는 트라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지 마시고요. 절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그러면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1기, 2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셋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CMA 프로그램에다가 데이터를 자자작 입력하면 바로 런을 돌릴 수 있다 라는 단계까지 데이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안 그러면 금세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10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제 끝나버려요. 트라이얼이 끝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반드시 마무리된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컴퍼니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1986년에 됐다고 해요. US하고 UK에서 통계 전문가들이고요. 뭐에 펀딩을 받았냐면 NIH요. 미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서 펀딩을 받아서 만들기 시작했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라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CMA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논문을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트라이얼은 아직 받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